안녕하세요. 네, 또 32기 합격생 분들을 초대를 해서 여러 말씀 들어보고 있는데 오늘은 또 이유리 평가사님 한번 모셔봤습니다.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름 말씀드리긴 했지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생동차로 합격하게 된 24살 이유리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일단은 생동차로 합격한 거 진짜 너무 축하드리고 빨리 붙었는데 혹시 전공 과목이 좀 관련이 있다거나 그런가요? 네. 저는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에서 공부를 했고 복수 전공으로는 경영학과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면 뭐 1차에서도 좀 경제회계라든지 그런 게 좀 익숙하긴 했었을 거고 네. 2차 과목에서도 부동산학과를 나오면 좀 관련이 됐나요? 솔직히 말하면 저희 학과를 나와서 부동산 용어들에 조금 익숙한 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감정평가, 이제 실무 이론 이런 과목들이랑 조금 연관이 상대적으로는 좀 떨어졌던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좀 관련 용어들을 들어봤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조금 더 빨리빨리 네, 받아들일 네, 수 네, 있었고 네, 네. 그러면은 동차 스케줄, 뭐 1차 공부는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2차 공부는 좀 어떻게 했고 그런 거를 좀 들어볼까요? 네, 저는 2020년 7월에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1차랑 2차를 같이 계속 병행을 한 케이스예요. 네, 그래서 이제 1차, 2차를 그때부터 병행을 하다가 2기 스터디를 처음 들어갔어요. 네, 2기 스터디를 아무것도 쓸 줄 모르는 상태에서 독종이랑 같이 병행을 했고 이제 3기는 1차 때문에 일정이 안 돼서 못했고 4월에는 1차에만 시간을 썼고 그 다음에 1차가 끝나고 나서 이제 5월에 신림동으로 아예 들어와서 그때 들어왔어요? 네, 그때 들어와서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학원에 있는 스케줄을 다 따라갔어요. 다 따라갔어요? 네. 뭐 우리 학원만이 아니라 뭐 저기서도? 아니요, 저는 우리 학원만. 학원에서 할 수 네, 있는 학원에서 할 모든 수- 스케줄? 네, 뭐 네, 네. 독종도 했었고 독종 300하고 파이널하고 스터디 4기랑 파이널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오상범 평가사님 문풀도 들어가고 스터디도 하고 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. 학원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네요. 네. 그러면 학원 들어오기 전에는 인강으로 좀 했나요? 네, 전체 다 인강으로 했어요. 근데 이제 독종이나 스터디는 그때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시간은 똑같이 해서 시간은 집에서 똑같이 하는 풀고. 집에서? 네. 공부도 혼자 좀 했었겠네요, 그 전까지는? 네, 그때 집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는 사람도 없고 네, 그래서 독서실에서 계속 했어요. 그러면은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해이해진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? 약간 저는 엄청 불안감이 좀 항상 여기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1년 동안은 진짜 사람도 아예 안 만나고 아예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근절하고 해이해질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너무 급해가지고. 타이트하니까 네. 시간이. 네. 스터디 뭐 그런 독종 같은 거를 좀 활용을 했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 실력 향상에 좀 가장 도움이 됐었던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진짜 스터디라고 생각해요. 저는 스터디를 4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론 법규가 10점이었어요. 쓸 줄을 몰랐어요. 5월 달에 들어와서 처음 썼는데 4기 스터디 할 때? 네. 10점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진짜 어떡하지? 이러면서 답지를 볼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죠. 스터디 이제 볼 때. 그래도 내가 뭔가 하려면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되든 안 되든 헛소리라도 다 적었어요. 근데 실전처럼 그냥 왜냐면 시험장에서 볼 수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실전처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40점을 넘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스터디가 진짜 엄청 많은 비중을 저한테는 차지했다라고. 그러면 되게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했어야 했을 것 같은데 네. 그러면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스터디도 하고 하다 보면 허덕이잖아요. 네. 그러면은 그래도 시험 끝나고 2차 시험 끝나고에는 뭐에 좀 가장 비중을 두고 시험 끝나고요? 1차 시험 1차 시험 끝나고 실무는 그 전에도 계속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. 근데 이론 법규는 아예 쓸 줄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주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론 법규 완주하기가 목표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라도 계속 써보기. 그러면은 좀 시험장에 들어가는 각오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. 어떤 진짜 마음으로 좀 들어갔는지. 완주하자. 완주하자. 그러니까 이번에 막 진짜 손이 터지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100분 안에 100점을 일단 다 쓰고 오자. 그러면은 뭐든 조금은 되지 않을까? 약간 이런 생각?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에서 완주하고 나왔나요? 네, 그리고 그때는 저는 조금 놀랐던 게 100분에 100점을 딱 맞췄던 사람인데 시험장에서는 조금 버프가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? 그래가지고 그때는 실무도 18장, 이론 19장,
법규도 17장 이렇게 해서 다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써보고 왔어요. 혹시 시험장에서 올해 시험 같은 거는 좀 실무가 시간이 좀 부족했었고 네. 그래도 이런 법규는 어느 정도 무난했었던 시험이었는데 내가 시험장에서 세운 전략 같은 게 좀 있었나요? 저는 실무는 원래는 계획은 40점짜리를 50분 안에 푸는 게 계획이었어요. 근데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. 푸니까 1번 푸니까 62분이었어요. 근데 2번으로 넘겼더니 모르겠는 거예요. 그렇죠. 다들 좀 공통적으로 모르겠다. 느낀 기분이었을 텐데.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3, 4번으로 넘어가서 3, 4번을 그냥 빠르게 풀고 2번으로 넘어왔더니 딱 10분이 남은 거예요. 근데 제 목표는 완주였잖아요. 그렇죠. 완주를 안 하면 일단 희망 자체가 없으니까. 그래서 2번을 풀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서 솔직히 말하면 거의 문제대로 썼어요. 그러니까 문제 베끼기식으로? 네. 그리고 이제 약술은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쓰고 모르겠는 건 그냥 문제가 맞다라고 썼어요. 그러니까 문제에서 제시를 해줬는데 이게 틀린 걸 약간 정해야 된다라고 치면은 문제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그냥 그냥 네가 맞다. 네. 틀린 게 없다. 틀린 게 없다. 약간 이유를 말도 안 되는 거 적어가면서.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당시 그게 저한테는 최선이었어요. 시리법 우리 세 과목이 있는데 혹시 뭐 나는 이거를 좀 잘해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. 내가 이거 과목만큼 좀 잘했던 것 같다. 아니면 뭐 서브를 좀 정리했다? 뭐 이런 식의 과목별 팁 같은 게 있나요? 점수가 세 과목 중에 점수가 가장 높은 건 아닌데 저는 좀 이론을 제가 잘한다기보다는 세 과목 중에서는 가장 잘한다고 생각을 했던 게 조금 처음에는 아예 모르겠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막막했던 게 답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앞에 말했듯이 약간 쟁점별로 계속 정리를 하고 그거를 계속 줄여나갔어요. 그 아이패드 굿노트가 이제 그런 편집 기능이 잘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쓰고 또 모르면 체크하고 알면 이제 지워버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마지막에 진짜 빠르게 볼 수 있는 노트 하나를 정리해 갔거든요. 근데 약간 처음엔 몰랐지만 쟁점별로 정리를 하다가 이렇게 하나로 모아놓으니까 결국 하나의 큰 무언가가 보이는 느낌? 네, 그러면서 이론에 좀 자신이 생겼어요.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붙을지 몰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올해 좀 자신이 좀 덜 있었다라고 그쵸. 했었는데 그러면 3개월 동안 혹시 발표하기 전까지 뭘 했나요? 솔직히 그 3개월 동안은 마음은 많이 해해졌었거든요. 왜냐면 아무리 예상을 못한다고 해도 그 10%의 기대가 그치.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잘 잡히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그 예전보다 확실히 조금 많이 쓰진 못했지만 실무는 계속 중급 반복해서 풀기. 네, 실무는 그냥 문제를 계속 풀었고 이제 예전에는 무조건적인 반복만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하나하나 이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평가사님들께 많이 가서 질문하고 최대한 좀 붙잡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고 근데 이론 법규는 사실 그냥 기본 강의 들으면서 제가 이전에 놓쳤던 것들을 좀 채워나가려고 많이 했어요. 강의를 좀 새로 네, 들었어요. 그 기본 강의랑 뭐 문제풀이 강의하면서 내가 예전에 못 봤었는데 이런 게 있겠다 하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채워나가려고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이 경험이 만약에 올해 당연히 돼서 너무 다행이지만 이거를 3개월 동안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도 좀 팁이 될 것 같아요. 사실 아무리 내가 기대를 좀 안 하고 있더라도 혹은 기대를 하고 있더라도 좀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면은 그 전까지처럼 열심히 하지는 않더라도 그 시기 3개월 동안에 내가 좀 부족했던 걸 채워나가는 시간으로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계속 쭉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좀 동차의 정석이라고 해야 될까요? 뭐 잘 밟아온 것 같아요. 1차랑 2차를 병행해왔던 것도 그렇고 1차를 끝나고 나서 쓴 전략도 되게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가져갔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공부 얘기는 좀 많이 들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같이 생동차를 준비하시고 있는 분들 혹은 2년차 뭐 다년차라도 시험 준비를 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. 사실은 저도 처음 들어올 때 목표는 생동차였는데 가다 보면은 약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사실 주변에 생동차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접하기도 어렵고 근데 제가 해보고 나니까 저도 했으니까 누구든지 도전은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일단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무조건 닥쳐보고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써보고 답지 보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써보다 보면은
처음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크게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보가 없다고 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도전하면서 네,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되는 거니까요. 일단 꿈은 크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그리고 진짜 너무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너무 축하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하면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